자, 이번에는 문장의 확대 또는 문장의 짜임이라고 불리는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이라는 것은 일단 혼문장과 견문장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견문장은 겹이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이 나타나는 문장이고, 얘는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둘 이상의 혼문장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연결을 시킬 건데, 대등하게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종속적으로 연결시키는 거. 그래서 이 아이가 형이고 저희가 동생이다. 이제 얘는 이어졌죠, 문장이. 그죠? 그래서 주어가 아이가 주어고 형이고가 서술어, 주어고 서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 나타나게 됐네요. 그죠? 자, 아는 문장은 안긴 문장.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는 안긴 문장이에요. 안긴 문장. 이렇게 못 써. 그쵸? 네. 붙여 써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단어라서. 자, 안긴 문장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혼문장, 그러니까 문장이 두 개라고 그랬죠. 혼문장이 다른 문장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문장 성분이 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가 옳았음을 깨달았다 해서 옳았다라는 것이 서술어가 보이죠. 옳다. 음이죠. 명사절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읽는 책이다. 읽다가 보이죠. 는이죠. 관형절이에요. 또는 관형사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더 알아보기로 한번 가보면, 자, 견문장과 혼문장을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견문장에서 두 절, 두 개 절이 있겠죠? 그래서 그 주어가 같으면 생략이 돼요, 주어는. 그래서 그가 어제 왔다가 오늘 갔다. 이거 견문장인데 지금 이제 서술어를 먼저 파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서술어를 먼저 보면 가다가 있어요. 가다. 그렇죠? 그 누가? 그가 간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얘가 서술어고 이게 전체.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서술어 또 있느냐? 그걸 찾아볼 겁니다. 오다가 있어요. 오다. 그렇죠? 왔다 가니까 이거는 오다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오다. 오 왔어요. 누가요? 그가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그가는 두 번이나 주어로 사용돼요. 갔다의 주어, 왔다의 주어. 근데 얘는 안에 있죠. 얘가 바깥에 있고 얘가 힘이 더 세요. 전체 서술어니까. 그래서 얘의 주어가 생략이 된 거야.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어제 왔다에 요 얘가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얘가 생략이 되는 거죠.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서술어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견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 본용어과 보조용어는요. 합쳐서 하나의 서술어로 봐야 돼요. 오고 있다는. 왜냐하면 얘가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혼문장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문장의 확대라는 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문장이라는 것은 혼문장과 그죠? 견문장으로 나눠지게 되고, 견문장은 다시 이어진 문장, 이어진 문장은 다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눠져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죠? 자, 그다음이 견문장은 다시 아는 문장. 아는 문장, 안긴 문장 그랬죠? 그래서 명사절을 아는 문장, 관형절을 또는 관형사절 절을 아는 문장. 그다음이 부사절을 아는 문장. 그다음이 서술절을 아는 문장. 마지막이 인용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큰 틀을 보면은 문장은 혼문장과 겹문장 두 개로 나눠지고 겹문장은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은 이렇게 5개가 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구조를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어진 문장부터 볼게요. 자,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이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나눠진다 그랬죠. 대등하게는 말 그대로 대등이죠. 앞절과 뒷절의 의미 관계가 대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절과 뒷절의 자리를 바꾸어도 의미상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구별하는 기준이에요. 앞뒤를 바꿔보면 됩니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의미상 크게 변화가 없죠? 이렇게 끊겨서 그쵸? 얘가 서술어고 얘가 서술어니까 짧다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거 위치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 대등입니다. 자, 근데 종속적은요, 말이 종이에요, 종. 주인이 아니고 종. 그래서 앞절과 뒷절의 의미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앞절과 뒷절의 자리를 바꾸면요, 문장이 성립하지 않거나 커다란 의미 변화가 일어나요. 자, 봄이 오면 꽃이 핀다. 그래서 여기서 끊기죠. 오다가 있죠. 그죠? 꽃이 피면 봄이 온다. 가을에도 꽃이 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이 앞에 있는 이 봄이 오면 있죠. 이 앞에 있는 이 봄이 오면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서 종속절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학교에 가려고 가다가 보이죠? 철수가 집을 나섰다 이렇게 끊기는 거예요. 그죠? 철수가 집을 나서려고 학교에 갔다. 아,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바뀌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바꿀 수가 없고 또 하나의 특징, 또 하나의 기준이 뭐냐면 앞절 있죠. 앞절을 뒷절의 가운데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얘가 왜냐면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부르면 가야 됩니다. 꽃이 봄이 오면 핀다. 중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철수가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종속절은. 자, 이어진 문장 이제 유형을 한번 보시면 대등하게 이어진 건 이제 나열 대조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원인 이제 종속적 원인 이유, 의도 목적, 배경 상황, 조건 가정, 양보, 중단, 뭐 전환, 정도의 심화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이건 나열된 거고 이것은 감이고 저것은 사과 역시 나열. 크나 만 이런 것들은 대조죠. 어두우니까 이유죠. 좋아서 그렇죠. 사려고 의도, 사러 목적, 추운데 배경 한다면 가정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양보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 다음에 읽다가 이제 중단 또는 전환 그 다음에 뭐뭐 할수록 심화되는 거 그죠? 자, 두 번째 이제 와가에 의해 이어진 문장이 있어요. 철수와 영희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 이게 혼문장일 수도 있고 견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혼문장일 수도 있고 견문장일 수도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철수와 영희는 어제 시험을 마쳤다요. 그러면은 잘 봐야 되는 게 서술어가 마쳤어요, 시험을. 그럼 이게 끊기는지 봐야 돼요. 철수가 어제 시험을 마쳤다. 영희가 어제 시험을 마쳤다. 두 개가 나오죠. 따로따로. 그러면 이거 이어진 문장이에요. 그리고 사과와 나는 사과와 배를 좋아한다.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나는 배를 좋아한다. 따라서 나오죠. 이어진 문장이에요. 근데 이게 와가로 연결되어 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봅시다. 철수와 영희는 결혼했다. 이건 중의적인데. 음, 중의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그냥 이걸로. 자, 철수와 영희는 결혼했다. 아, 철수와 영희가 로 바꿉시다. 철수와 영희가 결혼했다. 이렇게 근데 두 가지 의미로 나와요. 하나는 철수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 거고 의 의미와 영희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이렇게 되면 견문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의미
철수가 영희와 결혼하다의 의미가 되면 혼문장이 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와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장으로 나오느냐를 잘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자, 더 알아보기 그러면 이제 어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선어말 어미가 있고, 그래서 이건 어말 어미 앞에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주체 높임 시간을 나타내는 시제 선어말 어미들 있죠?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말 어미는 이제 끝부분에 끝자리 단어 이제 끝부분 맨 뒤에 붙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세 가지에서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거를 왜 하냐면 겹문장이기 때문에 문장이 이어져서요. 이 연결어미들 있죠. 이 연결어미가 그 대등적 연결어미가 사용돼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 연결어미가 사용돼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 전성어미는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이렇게 있죠. 얘네들은 그 않는 문장과 연결돼요. 얘랑 연결되는 거고 얘는 이어진 문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미를 같이 좀 봐야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아는 문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는 문장. 자, 아는 문장은 안긴 문장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찾는 건 안긴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게 이 안긴 문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안긴 문장. 그래서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서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혼문장, 절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문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문장하고 절하고 구별했죠. 자, 그래서 명사절은 명사의 역할을 하는 절이에요. 명사처럼 쓰이는 거. 그럼 명사는 문장 성분으로 주어, 목적어, 부사 이런 등의 기능을 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습니다. 자, 그래서 서술어가 뭐예요? 그죠? 하다. 그죠? 하다의 기. 그다음에 돌아오다의 기. 이런 식으로. 이해되나요? 그래서 뭘 찾으라고요? 서술어가 되는 것들. 기본형이 뭐뭐 다가 있어야 돼요. 자, 관형절도 똑같아요. 관형절은 관형어의 역할을 하게 만들죠. 관형어의 기능을 하게 되는 절인데 관형사형 어미가 있습니다. 니은, 는, 을이을, 던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얘네들도 결국엔 뭐예요? 다 용언의 어간에 그쵸? 용언 어간이 되고 읽다 기본형이 나와야 되고 뒤에 붙어서 얘네들이 모두 다 책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절이다라는 거 그죠? 자, 그다음에 부사절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부사형 어미가 있어요. 개, 도로, 아서, 어서, 아어 이런 것들 또는 이제 부사 파생 전미사 이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 그다음이 도록, 그렇죠? 서 여기 이제 서가 아니라 아서군요. 오아서 그렇죠? 얘네들은 이제 모두 부사형 어미. 자, 여기서 지금 이는 부사 파생 전미사 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궁금하지 않죠. 그냥 그런가 보다. 자, 절을 만들 때는 전성어미가 필요해요. 부사 파생 전미사는요. 얘는 파생어를 만드네요. 그러니까 아예 품사가 바뀌거든요. 근데 얘는 절이 돼 버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사 파생 전미사 이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부사형 전성어미 이를 만들었어야 돼요. 이 이를. 이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품사의 그 통용을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기준이 애매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를 부사형 전성어미 이를 따로 만들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부사 파생 전미사가 아니라 부사형 어미이다라는 말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만들고 부사 파생 전미사 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건 실수를 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부사 파생 전미사를 사용됐다라는 거 여러분 좀 알고 계시고요. 서술절.
이거는 인제 서술어의 기능을 하겠죠.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절인데 얘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별도의 문법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선 다 전성어미들인데 얘는 전성어미가 없어요. 표지가 없어요, 아무것도.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서술어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길어요. 근데 서술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혼문장처럼 보입니다. 에? 왜요? 자, 위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는 말도 없이 가버렸다예요. 가버렸다라가 서술어가 있죠? 없다가 또 있어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질어요. 오다가 있어야 돼요. 그쵸? 뛰었어요. 나다가 있어야 돼요. 땀이 나다에. 작곡되었죠? 아름답다가 있어야 돼요. 읽다가 있어야 되고요. 돌아오다가 있어야 되고 하다가 있어야 됩니다. 그쵸? 거기에 이제 전성어미들이 붙은 거예요. 근데 얘는 서술어가 하나예요. 그래서 혼문장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거를 혼문장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인제 서술절은 워낙 오래전부터 학교 문법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인제 서술절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왜 서술절로 보느냐면 서술절은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절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절은 주어와 서술어의 구조로 되어 있으면 돼요. 이거를 설명할 수 있으면 절이 되죠. 근데 지금 그게 설명이 될까라는 건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마법을 부릴 겁니다. 자, 길어요. 뭐가요? 코가 길어요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코가가 길다의 주어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럼 얘는 뭐예요? 라는 거야. 얘를 문장 성분으로 보니까 얘도 뭘로 봐야 돼요? 가장 타당한 건 주어로 봐야 되겠죠. 그쵸? 아닌가요? 맨 앞에 나와 있는 그 핵심을 나타내니까. 주어로 봤는데 코끼리는 길다는 안 돼요. 근데 보니까 코끼리는 코가 길다가 돼요. 그래서 이 길다가 서술어였잖아요. 그죠? 지금 색깔을 제가 맞췄죠? 얘하고 묶인 거예요. 주어 서술어로 되어 있는데 얘가 문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묶였는데 안 되죠.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절인데 앞에 있는 코끼리는 서술어의 역할을 해요. 그럼 뭐라 불러야 돼요? 서술절로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서술어 하나밖에 없지만 얘를 서술절로 볼 수 있는 마법을 부린 겁니다. 이해됐나요? 마음이 똑같죠? 따뜻해요. 마음이. 서술어고 주어죠? 누나는 또 있어. 마음이 따뜻하다가 서술절의 역할을 한다. 아시겠죠? 자, 인용절로 갑시다. 인용절도 독특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이제 인용을 하는데 그 절의 형식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인용격 조사예요, 이건 또. 그러니까 얘도 전성어미가 아니에요. 그쵸? 전성어미가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격조사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인용이 있고 간접 인용이 있어요. 직접 인용은 따옴표가 붙어야 돼요. 이렇게. 따옴표가 붙고 직접 인용격 조사 라고가 붙어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간접 인용은요. 따옴표가 없고 고가 붙어요. 그래서 이게 간접 인용격 조사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장의 짜임과 관련이 해서 문장의 확대 또는 문장의 짜임, 이제 문장의 구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고생들